행님들 반갑습니다. 행님들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이게? 나온다. 저작권 없는 그 부금인데요. 제가 오씨 뭐야? 행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쵸? 올해는 처음이잖아요, 라이브가. 아무튼 좀 늦었지만 공연 후기와 이제 제가 또 같이 편지를 또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물론 이제 만약에 성함이 써 있으면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랜덤으로 편지를 5장을 골랐어요. 아직 미개봉, 당연하게도 미개봉 편지들인데 아직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읽어보려고 해요. 이제 만약에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만약에 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미리 필터링을 해서 다른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에 키보드 J가 잘 안 눌리거든요. 좀 약간 인내심의 한계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J가 잘 안 눌려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 지금 인스타 라방을 시청하고 있는 거의 200분이 좀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수리 좀 가라고요? 좀 저 그거 당할까봐, 그거 당할까봐, 덤탱이 씌울까봐 무서워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AS를 맡겨야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키보드를 지금 뜯어서 위니아 에이드가 어디예요? 위니아 에이드 괜찮아요? 거의 덤탱이 안 씌워요? 위니아 에이드 덤탱이 안 씌워요? 때려보라고요? 전자제품 때리면 안 된다는데요? 공식 센터로 가라고요? 애플 나쁜 놈들이기만 하지 않다고? 그래요? 와, 인풋피라 J가 안 눌린다니. 진작 이 상태로는 어딜 가도 덤탱이지. 때리라는 사람이 있고 때리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수리점 애플 공식 수리점? 알려준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알았어요. 신한은행 110. 아무튼 여러분, 네, J만 안 눌려요. 위니아 저 잠깐만 제 개인적인 업무 좀 보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 이게 그거라는 거죠? 공식. 있다, 안산에 있다. 좋네. 나는 또 거기 또 서울 홍대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 수리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저 보내주시면 할게요. 아무튼 자, 이제 같이 또 여러분들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편지 읽어드릴게요. To 데이먼스요. 그리고 해피 뉴 이어 12월이래. 2021년 12월 30일 공연날. 쥔장 하이, 오랜만이네요. 연말에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쥔장과 함께 마무리하는 21년이라니 정말 행복하게 매듭 지을 수 있겠어요.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기록을 돌아보았는데 행복했던 순간,
위로받았던 순간, 힘을 얻어서 내일을 기대하게 된 순간에는 쥔장과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쥔장의 노래, 쥔장의 공연, 쥔장의 소식들과 영상들. 특히 올해는 직접 정규 앨범을 실물로 보며 듣는 즐거움도 있었네요. 올 한 해도 좋은 음악 들려줘서, 쉽지 않은 시국 속에서 멋진 공연 보여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쥔장의 유머를 공유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수고 많았어요, 쥔장. TMI지만 20년 2월 쥔장 공연을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겸 졸업 선물로서 보면서 취준을 시작했는데요. 새해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축하드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참 럭키한 상황이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동안 정말 밤이 길게 느껴졌는데 쥔장 덕에 울고 웃으면서 잘 버틸 수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쥔장, 늘 건강하고요. 휴가도 잘 다녀오세요. 내년에 또 봐요. 내년 이제 올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쓴 편지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한 분의 또 첫 편지를 읽었고 진짜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 저야 그냥 자영업자다 보니까 그냥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었다니 참 뭔가 저의 예상치도 못하게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저의 어떤 행보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참 함께 해주셨어요. 제 음악을 그냥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공연에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저래 주변 지인들에게 노래를 홍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근데 좀 편지를 읽다 보니까 저도 어제 한 30장 좀 넘게 읽었는데 그냥 고맙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더 고맙거든요. 고마운 거는 제가 더 고맙죠. 왜냐면 저는 그냥 노래를 만들 때 누구를 위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위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쓰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경솔한 생각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말 쓴 건데 위로를 받아주시니까 좀 고맙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텍스트로 보는 거랑 제가 입으로 읽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쥔장이라는 말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또 첫 번째 편지 읽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보라색 편지를 읽을 거예요.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좀 금방 읽네요. 이게 꽃 스티커로 된, 꽃 스티커로 된 이 편지. 굉장히 세 개로,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니야? 찢어졌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쁜 꽃 편지지가 되어 있고, 무려 2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렴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황준영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남자 같지만 여자입니다. 데이먼스 연님을 알게 된 건 2019년 유열의 스케치북에 나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고3이었어요. 괄호 닫고. 유얼스 듣고 홀딱 빠져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팬이 되었어요. 이번 여름 뷰티풀 민트 라이프에서 처음 데이먼스 연님을 뵀는데 너무 좋았어요. 웃음. 다음에는 대구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먼스 연님 노래 중에 레인보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거의 2년째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해 놓았어요.
괄호 열고 평소에 콘서트 하실 때 우체통이 고장나서 이번에는 요구르트 통 들고 오시는 게 귀여우세요. 괄호 닫고 내일 단콘에 가게 되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해외여행 이름 말해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문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장력이 너무 좋아서 뭔가 물 흘러가듯이 읽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동명이인인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에 사는 황준영님이 뭐 한 명이겠어요? 한 몇천 명 되겠지?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받은 거니까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번에 비행기 영상 사진 스토리에 올리셔서 저는 벌써 해외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 DM으로 한국에 언제 오시냐고 보냈었어요. 가끔 DM 답장도 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차 조심, 사람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이에요. 저도 데이먼 시온님과 같은 MBTI예요. INFP 느낌표 3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황준영 감사합니다. 준영님. 이름은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 전 여자였다고 하신 준영님 감사합니다. 대구 공연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저도 지방 공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저의 어떤 여건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서 특히나 이게 뭐랄까 그게 저도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서울에서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일정을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공연장들의 그러니까 보통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3,400석 규모의 공연장보다 뭐 아예 뭐 대구 무슨 예술회관 뭐 약간 그런 되게 대극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그런 지방에서 그렇게 큰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깜냥이 내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건 좀 방송을 타야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괜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방송에 나가고 싶지는 또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약속을 잘 못 지키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분발해서 지방 공연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다 돌진 못하더라도. 자, 다음 편지 읽겠습니다. 알파카가 이렇게 편지를 주는 뽀유라고 돼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최강 아티서터 전하렴. 하렴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하렴님의 공연을 보러 가는 팬이랍니다. 여기는 이름이 안 써있네요. 항상 방구석 라이브만 즐겼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나 보네. 이번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 만큼 하렴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하트. 부담스러우실까봐 쪼꼬미 하트? 현생에 치여서 연말 느낌도 안 나고 감흥도 없었는데 공연 덕분에 설레는 연말로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렴님 덕분에 가사 필사도 해보고 가사 그건가? 받아 적기 하는 거? 멜론 티켓도 가입해보고 오랜만에 설렘도 느끼고 연말을 누구보다 설레게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과 걱정이 늘어가던 나날이었는데 하렴님 노래들로 위로받은 적이 많아요. 뒤에도 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렴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음악 잔뜩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있는 힘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장 쓰는 거지만 혈염님은 수많은 편지를 읽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지? 힘드시게 글이 자꾸 길어지네요. 아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길면 읽을 맛이 나요. 딱히 별 내용도 두서도 없는 편지지만 이런 서투른 마음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잔뜩 받으시고 웃음 가득한 메일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기도하게 되는 시국인 것 같아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셔요. 좋은 공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성 가득한 마음 잘 헤아리고 가슴 깊이 담아갈게요. 2021년 따뜻한 2021년 마지막 날 됩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 언젠가 또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쉽다. 우리 늙지 말자.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작은 팬 영지. 감사합니다. 영지 버섯이네요. 영지가 아니라. 오, 여기 뒤에 약간 또 어떤 자그맣게 어떤 문장이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작시인가? 소중한 것을 잃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아무 일 아니에요 라고 미소 짓는 느낌. 저 멀리 언덕을 넘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 나타날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이 웃어주는 것만으로 우주의 모든 애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모아 밤새 태산이라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흠뻑 젖는 시절을 마음껏 누려야 돼.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거 명심하고 영지버섯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청춘이죠, 여러분. 이게 젊음이에요. 젊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지버섯님의 자작글이 그 청춘이 뭔지 젊음이 뭔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말 잘 구절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꼭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편지. 빨간색 편지고요. 되게 특이해요. 이 스티커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좀 뜯기가 아까운데 뜯어보겠습니다. 좀 이거 아까운데 이건 좀 뜯어지기가. 오! 편지 좀 예쁘다. 이거 봐요. 마치 하나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예쁘다. 읽어보겠습니다. To 데이먼스이어 and 나의 LP 플레이어 and 나의 카세트 플레이어. 12월 31일 공연이 이제 진장의 세 번째 공연을 보러 가게 되네요. 여름은 8월 29일 처음으로 겨울콘 양일이에요. 어제 또 콘서트를 보러 왔었어요. 1열 오른쪽 계단 옆에 있었는데 보셨을까요? 1열에서 극락을 경험했답니다. 뭐 1열? 1열이면은 제가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네요. 제가 좀 이번 공연 때는 좀 더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이번 공연 때 제가 얼마나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눈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 아시죠? 제가 다 여러분들 눈여겨본 거? 네. 와, 근데 1열 어떻게 예매하셨지? 대단하다. 나는 못했는데.
어제 후기를 남겨보자면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이번 공연은 조명을 신경 써서 준비하셨다길래 기대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행복했어요. 그쵸? 이번에 조명 진짜 멋있어요. 약간 빗전시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 되게 좋았던 공연이었어요. 곡들이랑 조명이 너무 잘 어울려서 노래 분위기와 감정이 더 극대화된 느낌이어서 황홀했어요. 가수는 라이브, 진장은 무조건 100번 라이브. 음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노래의 깊이와 감정이 공연에서는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또 공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편곡된 곡과 특히 이번에만 있던 커버곡 너무 좋았어요. 귀가 녹는 느낌. 저는 잠이 든 당신 곁에 기대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항상 첫 소절을 들으면 울컥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노래 속에서 느껴지고 이 노래만의 포근함을 가장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저 잠이 든 당신 곁에 기대어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온했을 때 말고 제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 만든 노래예요. 연말은 밝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공연을 보고 연말을 차분한 노래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 또한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공연을 본다면 또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2021을 정리하게 되겠죠? 올해 아니 2019년 준장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에겐 큰 위로이자 안식처였어요. 2020을 거쳐 2021년까지 3년 동안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와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얻는 것은 참 행운이 가득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글에 두서가 없지만 그래도 편지 속에 제 마음이 잘 보였길 바랄게요. 22년 새해에도 행복 가득한 일만 가득 있기를 바래요. 물론 저도 그럴 거고요. 항상 좋은 목소리로 노래 듣게 해주시고 행복한 감정에 들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요. 2021년 12월 31일 한 해 끝에서 상은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주셨네요. 좀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역시나 본인 편지 읽고 우시는 건가요? 본인 편지 내용에 감동받고 우는 분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은님이라고 했지 성은 안 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사는 것도 아니고 상은님이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렇게 제가 그 신상 노출했다기보다는 그냥 추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표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편지인데요. 이거는 또 굉장히 그 동물 친구들이 많은 그 편지 봉투고, 제주에 사신다고요? 제주도 너무 좋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5번째 편지예요. 제가 5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재밌으니까 한 2장 정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먼스여님께 안녕하세요. 8월 단독 공연 때에도 같은 편지지에 편지 써서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뭔가 낯이 익는데? 기억나죠. 그분이시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낯이 익더라고요. 어쩐지 약간. 그래서 뭐지? 데자뷰인가? 이랬어요. 데자뷰라고 생각했어. 알죠. 그때 왜 8월 단독 공연 때 같은 편지지에 편지 써주신 분이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진장님은 정말 많은 편지를 받아오셨을 테니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르겠네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8월에 그분이잖아요. 저 이거 편지지 저 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편지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는지 제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잔뜩 전하고 싶었는데 무엇부터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대모님의 21년은 어땠나요? 아마 무척 바쁘고 정신없던 한 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작년에 재수를 하고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고 축하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해보았답니다. 저에게 21년은 처음으로 가득했어요. 물론 데이먼스 형님도 처음 접하여 공연을 보러 갔고 좋아하는 가수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달한 것도 모두 처음이었어요. 대학도 합격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해보고 데이먼스요 공연도 처음 보고 굉장한 한 해였네요. 좋아하는 가수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달한 것도 모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공연이 그 처음이라고 하셨고 저에게 편지 쓴 게 제가 처음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말 공연 보러 간다고 하니까 편지 쓰면서 괜히 의연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처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이 좋고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가져요. 처음 접하는 상황의 떨림이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꽤나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대모님의 노래를 들으며 우울에 잠기기도 하고 우울을 떨치고 기운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매 순간 처음 살아가는 거니까요. 대모님은 내년에 여행도 가시고 조금 쉬신다고 하셨죠. 여행을 가서 어떤 경험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영감을 얻어오실지 기대되면서 자, 2페이지 부럽기도 하네요. 라방 하시면 꼭 볼게요. 대모님이 여행하신 동안 저도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면서 지낼게요. 물론 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은 장이 아니고요. 순간 장은 육회발랄하게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잠이네요. 잘못 이해했다. 두 번째 장은 육회발랄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장은 좀 육회발랄하게 레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동안 공연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 동안인가요? 저도 대략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새로 앨범을 내면 그때쯤 이제 단독 공연을 할 예정인데 앨범을 언제쯤 낼지 시기를 좀 많이 정하고 있는 편이라 근데 올해는 조금 널널하게 즐겁게 그냥 하려고 뭔가 채찍질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단독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언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공연도 무조건 가서 제 새해 목표 잘 지켰는지 써서 보내드리려고요. 그리고 다음에 충주에서 또 공연해 주시면 안 되나요? TMI지만 제가 충주 사람이거든요. 저 충주 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충주 왜 갔어요 하니까 저 그냥 그때 잠깐 멀리 가고 싶어서 근데 마침 뭔가 순간 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그 충주시 문화재단 쪽에서 연락이 와서 왔길래 그냥 그리고 그냥 갔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좀 저도 제가 어떤 기준의 행사나 그런 걸로 섭외를 응하는지 이렇다 할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냥 충주 가보고 싶다 해서 갔었고 전주도 갔었고 전주는 좀 좋아해요. 전주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아무튼 충주에서 또 공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때 충주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사람들도 와주고 TMI지만 제가 충주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충주에 간다면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열심히 서치해서. 가수들은 팬들이 써준 편지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지금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좀 실감이 사실 잘 안 나요. 제가 원체 그 아싸의 삶을 너무 길게 살아가지고 약간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이게 내가 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약간 찐따인 내가 이 세계에선 이 세계에선 약간 인기 가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책상 그 수업 시간 때 뒷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혼자 약간 상상하거든요. 이게 약간 찐특인데 제가 그걸 좀 많이 했어요. 초중고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쉬는 시간이나 이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엎드려서 혼자 상상해요. 내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상상. 그거 하면 시간 잘 가요. 망상 한 편 뚝딱 하면 시간 잘 갑니다. 아무튼 무슨 생각하는지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 저는 친구들에게만 편지를 받으니까 모르는 사람,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을 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라서 문득 궁금하네요. 이번 편지는 유독 TMI가 많고 노래 얘기가 없었네요. 전곡이 다 좋아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가사의 표현력이 감탄스럽고 평소처럼 노래를 듣다가도 귀에 더 잘 들리고 가슴에 박히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머님의 표현력, 감수성, 생각의 깊이에 놀라곤 합니다. 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진장님의 성함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렴이라는 말이 보통 무언가를 시킬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에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특별하다고 이름 따라 진장님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자책을 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어렸을 때는 좀 그걸 못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싫어하는데 남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약간 귀찮음과 뭔가 그런 좀 회피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셌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약간 잠수를 타든 뭘 하든 좀, 특히나 학교에서 뭐 단체로 뭘 하는 거 있잖아요. 모둠 활동을 할 때 제가 좀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뭐라 하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었던. 지금은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막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서 제가 한심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좀 그게 되게 컸어요. 앞으로는 좀 남들한테 피해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랑 좀 친절하게 대하자, 사람들한테. 그냥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이 아니라 요 근래는 제가 멘탈이 많이 무너졌어서,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뭔가 누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메일 답장이 점점 늦어지고 쌓이더라고요. 빨리 뭔가를 답장을 줘야 되는데 막 뭔가 이미 다른 일로 뭔가 이렇게 한번 펑 터져서 메일 답장을 되게 느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또 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한 번에 많은 말을 하려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저도 모르게 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아니에요. 저는 크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말에 예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게 뭐 앨범을 내거나 이러면은 그냥 괜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뭘 흔히 말하는 좀 시비 걸고 가는 약간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뭔가 막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다행이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편지로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으면서 걱정돼요. 아니 근데 애초에 편지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저를 생각하고 쓴 거니까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그건 괜찮아요. 그래놓고 다음 편지에서 약간 비난 가득한 누가 이제 정성 가득 담은 비난이 실려 있으면 조금 뭐 아무렇지 않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만 편지를 줄이려고 합니다. 공연에서 배워요. 하렴님의 21년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영광이고 22년에는 행복하시길 바라요. 응원합니다. 편지 봉투에 리를 무시아이 디킨스를 쓰고 싶었는데 리를에 L이 빠져서 아무 스티커로 붙였어요. 위에 제대로 썼으니까 봐주세요. 유튜브 보고 배운 필기체라 허접해도 봐주세요. 21년 12월 30일 새벽 3시 52분 박혜원 올림. 감사합니다. 혜원님 또 이렇게 정성 가득한 새벽이면은 거의 이 시간이면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출발하셨겠네요. 또 이렇게 정성 가득한 편지를 받았고요. 참 무슨 팔자에 참 없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막 라이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하게 저는 진짜 막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좀 뚱뚱했거든요. 막 아무튼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낯가리고 뚱뚱하고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랄까 좀 아무튼 그냥 존재감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은 조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고백을 수시로 받거나 뭐 항상 무슨 데이 때마다 뭔가를 받았던 애들이 많아서 약간 저도 모르게 그게 좀 있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걔네는 맨날 편지도 받고, 이게 왜 어릴 때는 왜 뭐 그냥 공책 찢어가지고 편지 막 써서 주고, 근데 그마저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편지라고 해봐야 그거 있잖아, 롤링페이퍼 있잖아요. 롤링페이퍼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야. 아,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워. 진짜. 근데 저 눈치 빨라요. 1도 안 아쉬운, 1도 안 아쉬운 거 아는데 꼭 그 할 말 없으면 쓰는 거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아,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다. 뭐 2학년 돼서도 잘 지내고.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롤링페이퍼 누가 쓰고 있는지 슬쩍 보고, 누가 무슨 색깔 펜으로 쓰고 있는지 다 이렇게 슬쩍슬쩍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봤거든요. 보면은 그냥 친구들은 다 대부분 친한 친구들은 그냥 남자니까 그냥 뭐 그냥 왜 장난치고 나 막 웃기게 그려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 있고, 이제 제가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던 뭐 이성 친구는 친해지지 못해 아쉽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성이라도 있지. 진짜 심한 건 잘 지내, 이게 다예요. 잘 지내 키키. 약간 잘 지내 키키 이러면서. 음. 2학년 돼서 잘 지내 약간 이런 거. 아무튼 그랬죠. 근데 갑자기 편지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학창 시절 다 지나고 20대 끝물에 갑자기 편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신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다 약간 이제 아저씨처럼 생겼거든요. 부금 끊어졌네. 어색하다. 그러니까 험담하니까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니까 갑자기 부금이 이미 끝나 있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친구들은 약간 이제 그게 애들이 막 맨날 술 먹고 이러니까 맨날 술 먹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삶의 애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다들 아저씨처럼 변해서 편지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얘기하죠. 약간 편지 따발 이렇게 하면서 야 니네는 니네 누가 편지 써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하죠. 이제 얘기하죠. 그 맛에 삽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그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주변에 막 좀 재수 없는 친구가 있어도 그냥 끝까지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는 날도 옵니다. 네. 정말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편지 몇 개 더 읽을까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딱 2장 정도 더 읽겠습니다. 읽은 편지는 제가 따로 분류해 놔야 돼요. 랜덤으로 해서 또 2장 가져왔습니다. 야구르트 통에서 꺼내왔고요. 다음 라방은 밀린 DM일게요. 밀DM 재밌는 것도 많은데 재밌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 약간 이상한 내용도 있어서 그건 읽기 두려워요. 자, 민트색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to 데이먼스요. 형, 나 형 노래 19년도부터 듣고 있는데 음악 오래 해줘. 대학원 다니면서 큰 힘 됐다. 맨날 듣기만 하다 여자친구 생겨서 형 얘기하니까 여자친구도 형 노래만 듣는다. 그래서 우리 콘서트 보러 왔어. 암튼 형 존재만으로 나한텐 추억이 될 것 같아. 오늘 공연 잘 보고 갈게. 안녕, 고마워. 사투리 쓰는 서울 사람이 드립니다. 마지막 말은 제가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딱 그 투박하면서 뭔가 딱 마음이 참 전해지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약간 여운이 좀 있네요. 여운이 좀 많이 남네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또 생기셨다니 감사합니다. 또 공연도 같이 와주시고 제가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제 노래를 들을 때 좀 좋은 추억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또 노란색 편지 하나 읽겠습니다. 투 데몬 오랜만이네요. 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서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1월에 정규도 나오고 저 덕콘도 가고 뷰밀라의 단콘까지. 뷰밀라의 단콘은 남자친구랑 갔었는데 곳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네요. 아이고. 정소윤 아닙니다. 정서윤님입니다. 주절주절. 그래도 같이 즐겼던 대문의 노래지만 피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더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가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어요. 이 생각만 하면 퇴사하고 싶네요. 그쵸. 원래 근데 그래요. 음악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말고 어쩔 수 없이 뭐 생계든 현실적인 걸로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자꾸 갈증 같은 게 자꾸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막 퇴사를 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뭐 어떤 게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뭐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런 용기가 생기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예전에 라방에서 대머니 회사 때려치라 했는데 내가 이미 말했구나. 제가 이미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학 다니는데 힘들어하면 자퇴하세요. 회사 다니기 힘들어하면 퇴사하세요. 이러고 약간 누구를 위한 예전에 라방에서 대머니 회사 때려치라 했는데 결국 먹이업으로 이직했는데도 적성에 안 맞아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먹이업이면 좀 더 버텨볼 만할지도. 뭔가 한계를 하루하루 깨닫고 있달까. 나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고 최선을 다할 여력도 없어요. 사실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는 끊이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는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자퇴를 했죠. 근데 뭐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을 보고 교재를 보면서 하는 공부가 저는 정말로 안 맞아서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했는데 이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 실습도 공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 실습을 해버리니까 참 이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텐. 네. 약간 공포, 약간 남양 특집 사연 같지 않나요? 이게 부금 때문에 살짝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남양 특집 사연 읽는 느낌인데 바꾸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고 최선을 다할 여력도 없어요. 사실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는 끊이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생각과 아픔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더더 대성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졸업 대먼에게 2021이 의미 있는 한 해였길 바래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여러 의미로다가 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뭔가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너무 그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이랑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너무 명확해서 기억에 제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젊은 날을 떠올렸을 때 딱 기억하게 될 해가 21년도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계속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1년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진짜 기억 많이 날 것 같다고.
22년에는 덜 아프고 더 행복합시다. 21년의 마지막에서 데이먼 스웨어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7장 정도를 읽었고요. I'm fine. And you? 재밌어요? 더 읽어줘요? 몇 개 더 읽어요? 좀 두 개 또 골랐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보라색이네요. 자, 이거랑 이거고요. 그냥 바로 쓱 꺼내왔어요. 자, 진짜 마지막 2장. 하렴님에게 안녕하세요. 진장 데이먼 스웨어 노래로 1년을 살아냈던 팬 국희원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22년 수험생이 될 제가 입시를 끝내고 다시 콘서트에 왔을 때 같은 이름으로 편지를 남기면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도 함께 남깁니다. 국희원님 22년 이제 올해 수험생이 되시는군요. 제 동생이랑 똑같네요. 입시를 끝내면 그쵸. 입시 끝냈을 때 딱 잊지 말아주세요. 아유 심란하겠다. 저는 올해 이루어질 수 제 편지예요? 근데 그러면은 읽어드려도 되는지 제가 한번 양해를 동의를 구해도 될까요? 국회의원. 저는 국회의원 하면 그거만 생각나요. 옛날에 괴짜가족 아세요? 괴짜가족에 나오는 국회의원 아세요? 그 막 아니다. 읽어요? 읽어요 말아요? 희원님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이와 짝사랑을 했어요. 별거 아닌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일 붕 뜬 기분이었던 제가 결국 쌍방향이 아닐 수밖에 없는 사랑임을 깨달았을 땐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약간 저와 좀 비슷하네요. 저도 좀 짝사랑도 많이 했고 고백으로 혼내준 적도 많은데 그때 성적 걱정에 친구와의 다툼까지 겹쳐서 신이 제게 벌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갈등이 참 친구와의 갈등은 다음날 학교를 가기 싫어지고 뭐랄까 좀 세상이 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죠. 맞아요. 친구랑 말다툼만 해도 다음날 학교 가기 싫던데 그때쯤 데몬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했을 때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진정 목소리에 단잠을 잘 수 있었고 매일 밤새우면서 공부해왔던 시험 기간에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단단해진 제가 소중한 친구와 함께 연말 공연을 보러 오게 되어 정말 기뻤고 또 1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올 하렴님 마스크 꼭꼭 쓰시고 진정 덕분에 부단히 살아갈 수 있었던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있으니 22년 한 해 동안 진정도 부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포근한 여행 다녀오길 바래요.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고마워요. 당신을 아이하는 국회의원분. 감사합니다. 아유 입시 잘 하시고요. 잘 보내시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살다 보니까 대학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뭐 대학 때문에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찌어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졸이지만 그 실용음악과 나온 분들이랑 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지의 나름이라는 걸 막상 사회에 나오면 뭐 빨리 알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내가 아닌 거예요.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내가 좋은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거고, 네, 그냥 국회의원 되세요. 아시겠죠? 사람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되게 그런 고3 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보면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그리고 그 친구랑 싸우면 나도 알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랑 좀 말다툼하고 이러면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 남자애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친구들끼리도 갑자기 정말 잘 나랑 장난치고 놀던 애가 갑자기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막 그 이상한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일을 벌린 놈이라 진짜 갑자기 욱하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친했으니까. 근데 걔가 막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서열 정리. 아니 그것도 뭐 제가 막 진짜 이거 제가 자기 변호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똑같이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요. 대화하고 그냥 웃으면서 같이 장난치고 있다가 혼자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갑자기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뒤지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막 같이 막 이렇게 욱해서 서로 막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왜 친구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약간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아무 말도 못했는데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저는 친구가 걔가 다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서 걔랑 멀어지고 나니까 좋은 친구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친구랑 싸웠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친구가 또 생깁니다. 그 성인이 돼서도 친구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놀다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 적당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편지부터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도배를 하셨는데요. 편지부터 제가 지금 가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려드리겠지만, 이 편지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스티커가 3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한 4장까지 4장 붙어 있네요. 자, 이름은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려드리겠습니다. 투 진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온 이윤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온 이윤혜입니다. 벌써 저번 여름 당근 알겠어요. 두 번째 장은 안 읽을게요. 알겠습니다. 또 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온 이윤혜입니다. 벌써 저번 여름 단독 콘서트 때 한번, 이번에 한번 벌써 2번째 편지네요.
저번에는 광주에서 올라와서 바로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이번 단코는 조금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로치고 오늘 연차 썼거든요. 콘서트 보려고. 6시 15분 버스, 그것도 일반 버스를 타고 왔더니 온몸이 와르르 맨션이에요. 혼자, 뭐야, 사울레이터가 뭐야? 맞나? 내가 잘 읽은 게 맞아요? 사울레이터? 사물레이터? 사울레이터? 아무튼 전시를 보고 경복궁 갔다가 랜디스 도넛 포장하고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 것도 사셨겠죠 당연히 이날? 근데 제가 못 먹어봤네요. 혹시 도넛을 누가 도넛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닐까? 왠지 저도 맛보라고 하나 포장하셨을 것 같은데 야구르트 가방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우하하. 여름 코는 친구랑 왔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돌아다니려니 입에 닿는 거. 친장이랑 말하고 싶다. 진짜 제가 패턴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오죽하면 멜론에서 상도 줬다고요. 상 0.1%. 특히 우리 병원 가로치고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저번 편지에서도 말했어요. 아, 기억납니다. 윤혜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병원에서 점심 먹고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 반복 재생으로 해놓고 1시간 동안 패턴 들으면서 자는 거를 점점 패턴 발매부터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경이냐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패턴 들으면 꿀잠 자요. 바로 잠드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모르겠지만 잘못 읽었다. 오죽하면 버스에서 가로치고 집이랑 병원이 꽤 멀어서 자면서 갔는데 점점 패턴 듣고 자다가 출근길에 종점까지 가버렸어요. 진짜 이걸 진짜 아찔. 눈 뜨고 기절했어요. 어찌어찌 무사히 출근을 잘하긴 했지만 이 일 있고 꼭 진장한테 말하고 싶었어. 이 편지를 언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읽고 있네요. 제가 편지를 잘 못 써서 두서없는 점 양해 플리즈. 두 번째 장은 간곡하게 읽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떡하죠? 윤혜님 나가셨나요? 계신가요? 뒤에 명함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번호 있어서 그리고 그 직장 명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윤혜님이 물리치료사 광주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 계시고 엘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그래도 가장 임팩트가 셌던 한 페이지지만 가장 임팩트가 셌던 20일 여기 본인의 죄송해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읽었어요. 왜냐면 편지를 읽으면서 채팅창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성함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가리고 보여드린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가리고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장은 저 잠깐 읽겠습니다. 말 안 하고. 어쨌든 읽은 김에 읽어야죠. 이거는 제가 소리 내지 않고 읽을게요. 저런. 리액션 정도는 해도 되죠. 읽진 않겠지만 제가 편지를 읽다가 리액션은 해도 되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리고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칠 수 있으니까. 아, 저런. 저런. 아유. 세상에. 그니까 진짜. 아, 기억나요. 네. 그때 여름 단공 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손을 제가 흔들었죠. 인사했던 그분이구나. 그래도 나오시길 잘했네요. 네. 저런. 그래도 밖에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금이 꺼졌네. 잠시만요. 제 인스타는 윤해 딥 브레싱입니다. 곰돌이 푸사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주 팬 이윤혜였습니다. 안녕. 끝나고 조심히 가요. 21년 12월 31일 6시 29분 이윤혜 올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 이 편지 알차네요. 굉장히 또 본인의 소속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잘 읽었습니다. 아무튼 22년에는 좋은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 없잖아. 그거 없잖아. 그거 뭐야, 개인적인 내용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또 재밌네요. 이게 물론 저 혼자 읽을 때는 좀 더 집중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좀 아무튼 간에 두 장 이렇게 읽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좀 두꺼운 걸로 갖고 올게요. 근데 왜 배고프지? 투 가수님, 쥔장, 대먼 하렴님, 신한은행님이 쓰셨네요. 신한은행님이면 그 혹시 단톡방에 있는 그분이신가요? 그 구조은은행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맞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톡방에서 신한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임준엽이라고 합니다. 먼저 올해 많은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쥔장 노래가 정말 제 많은 밤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합니다. 잠기만요? 여기 계셨군요. 나다 계셨네요. 쥔장 노래가 정말 제 많은 밤들을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사실 제가 글솜씨가 꽝이라 거창하고 이쁜 말들, 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글은 못 쓰지만 그냥 정말로 항상 감사해요. 아마 내년부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서 계시는구나. 우와. 이번이 마지막 콘서트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새해 복 무쥔장 많이 받으시고 여행도 조심히 다녀오셔요. 쥔장 곧 계란 한 판 채우시겠네요.
23년에는 계란 사들고 콘서트 가야지. 아무튼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글 굉장히 못 쓰는 팬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편지 읽겠습니다. 자, 좀 두꺼운데요. 자, 이렇게 예쁜 또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있는 진짜 마지막 편지고요. 자, 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와, 글씨체가 되게 예쁘다. 물론 그동안 봤던 편지도 다 글씨체가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 지금 음악이 좀 텐션이 너무 높네요. 이거 잠깐만. 약간 그런 거 없나? 이거 틀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 공연이 끝이 났어요. 이제 막 21년의 연말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편지를 읽고 계시겠네요. 올해는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내셨겠죠? 남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까지 하름님의 하루하루가 포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다가 지인분께 추천받은 나이트를 올해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분위기나 가사가 정말 취향이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름쯤 저에게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름님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전곡을 무한 반복으로 새벽 내내 듣다가 유월스를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몇 년간 접어두었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피어났고 유월스만 주구장창 들으며 그린 그림은 지금 저의 페이버릿 그림이 되었답니다. 저의 전환점이 되어주셨어요. 가수라든지 연예인은 저에게 거리가 멀다고만 느꼈고 콘서트 공연을 관람하게 될 거라는 건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연말 공연 소식을 접했을 때 꼭 보러 가고 싶다는 욕심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티켓팅은 전쟁. 첫날 오픈하자마자 경험이 전무한 저는 날짜를 선택을 잘못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수면을 포기하고 전투적으로 새로 고침을 연타한 결과 손목 인대를 내어주고 표를 취했습니다. 물 떠놓고 싹싹 빌었던 간절함이 표를 내어준 누군가에게 닿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티켓팅이 이렇게 빡셀지 몰랐어요. 왜냐면 30일, 31일이긴 하지만 목금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여름에 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정규랑 패턴 외로는 뭐 새롭게 음원을 내질 않아서 그래서 어쩔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리고 오히려 연말이라 저는 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공연 관람이 하렴님의 처음 오신 거였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첫 공연이 제 공연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공연이라서 다행이에요. 정말 값진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두서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조리 있게 못 쓰겠네요. 잘 쓰는데? 하렴님의 모든 곡을 사랑하지만 특히나 좋아하는 곡들이 몇 가지 있어요. 패턴, 솔티, 레인보우, 5번 등등 언제 들어도 마음이 저며지는 것 같아요. 어거스트는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가서 엉엉 울며 들었어요. 공연 때 부르실 노래가 무엇인지 지금의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꼭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다행히 어거스트를 듣게 되셨네요. 하름님이 슬픈 곡들을 쓰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그 순간의 감정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분명 잠들지 못하고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작은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좋은 노래로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올 좋은 노래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언타이틀 07 이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언타이틀 저도 되게 좋아해요.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인스타 라방으로 하렴님이 노래 불러주신 걸 듣고 있다가 기절하듯이 잠든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새삼 너무 좋구나 하고 놀랐네요. 자주 라이브 방송해주시면 좋겠어요. 길게 쓰면 읽으시는 게 피곤하실 테니 이만 줄일게요. 더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길 기다릴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그리운 하루 보내세요. 2일 전에 PS가 2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게 너무 선물 같은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무 좋은 내용의 편지. 사실 편지가 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읽으면서 마음이 참 좋았는데 마지막 편지가 특히 딱 그 마지막에 어울리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읽은 편지는 어디다 보관하냐면 제가 따로 그 LP 담는 케이스가 있는데 LP 담는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편지를 이제 다 읽으면 다시 저기 야구르트 통으로 가서 보관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편지가 이제 몇 프로가 남았냐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 거진 50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왜 안 줄죠? 지금 50장 정도 읽었는데 왜 그대로인 것 같지? 보여달라고요? 제 방 꼬라지가 좀 더러워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50장 정도 넘게 읽었는데 읽었던 편지? 잠시만요. 읽었던 편지를 약간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다 읽으면은 다시 저기 야구르트 가방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았네 아직도.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편지 뭐뭐 읽었냐고요? 먹이업 다니시는 분 거랑 물리치료사 분 거랑 뭐 있더라? LP는 언제쯤 나오냐고요?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되지? 저한테 LP가 오는 날짜를 말씀드려야 될지 LP를 본격적으로 파는 날짜를 말씀드려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판매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좀 CD를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친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공연에서 기억에 남는 팬이요? 슬프지만 슬프게도 무대에서는 객석이 잘 안 보여요. 역광이거든요. 제 눈에 조명이 쏘여지다 보니까 사실 얼굴 확인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 마지막 곡 할 때쯤 되면은 전체적인 불이 딱 켜지면서 그때 이제 모든 그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좀 막 벙쪄요. 왜 이렇게 많지 사람? 이러면서. 근데 이번이 유난히 신기했던 건 빈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네. 취소표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에 나왔던 것도 뭐 약간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갑자기 생긴 취소표인데 그것 바로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유난히 뭐야 약간 좀 놀랬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아예 빼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표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좌석 자체가 아예 빈자리가 아예 없었다고 해서 오 이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공연도 막 그렇게 300석 이상의 단위의 공연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베가마트 홀에서 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많이 차긴 했어도 그래도 꽤나 취소표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리두기 좌석을 해야 돼서 제 기억으로 회차에 한 180석이었나 170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거진 회차에 370석, 75석 정도인데 그게 이 회차니까 거의 한 800석 정도 가까이 되는데 취소표가 안 나와서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혹시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공연에 오고 싶었으나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씨. 이 세계에선 쉬세요. 나는 누웠어 나는 누워서 내게 없는 것만 떠올려요 밤은 누구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죠 쌓였던 아쉬움을 털다 인연을 지워버렸죠 내 새끼손가락 끝에 걸린 미련이 아파요
끝에 걸린 그대는 이제 봄이 찾아왔네요. 사랑했어요. 나눠 흘리지 않는 따뜻한 별. 나는 행복할 때 이상하게 큰 허물을 느껴. 가끔 화장 안 되네. 집은 빛이 닿지를 않고 너는 이제 없네. 이불을 덮었다 찬 것처럼 오늘 거울 속엔 어제 감춰둔 슬픔을 비추네. (31일에) 되게 잘했어요. 그 31일에 그 불렀던 언타이틀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그 좀 자주 봅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할 때. 근데 좀 왜냐면 언타이틀 부를 때 뭔가 유난히 몰입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가사말이랑 정말 그 상황이랑 너무 맞아 떨어져가지고, 나는 행복할 때 뭐 이상하게 큰 허물을 느껴. 뭐 그게 정말 딱, 왜냐면 딱 이제 공연이 끝나기 직전이니까 이제 그럼 끝이잖아요. 거의 몇 달 동안 준비했고 뭐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진짜 그 90분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허무했어요 좀. 뭐 아무튼 잠이 든 당신 곁에 기대어.
근데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민망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눈물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공연 노래를 부르거나 멘트 중간에 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흘릴 포인트는 아직 아닌데 이렇게 잠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관객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공연에서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이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중해야 되고 정말 장내가 조용할 때지만 진짜요?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정말 뭐 운다 이러면 정말 뭐 스칼렛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솔티 이런 거에서 울 줄 알았는데 조제에서 생각보다 그런 반응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제에서. 그래서 그쵸. 맞아요. 이게 노래 쓴 건 전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아이고. 너는 달을 볼 때 눈이 커졌고 나는 너의 눈에 비친 것을 보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아 나는 너를 보내 꽃이 피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고운 너의 그림자를 안고서 마지막처럼 입맞춤을 주고 우리 늙지 말자 다 가져가줘요 아쉬움 없도록 나의 사랑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순간 나의 모든 걸 줄게 남은 나의 시간도 다시 너를 안게 된다면 그땐 나의 빛을 밝혀서 너의 모든 것들을 덮어줄게 잘 자 나의 푸른 사랑 맞아요. 그리고 거의
첫날과 둘째 날에 셀리가 거의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조명이랑 일체가 돼야 돼서 셀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명 자체에 기승전결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공연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연출을 하기로 했던 공연을 거의 똑같은 컨디션으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냥 30, 31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올해는 그렇게 끝을 딱 공연으로 했으면 그냥 딱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이. 네.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거의 제가 22곡에 3곡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멘트를 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트여버리면 생각보다 길어지긴 하는데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시간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날은 너의 기사를 스킵했고 왜냐면은 거의 끝 무렵쯤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네 이게 왜냐면 첫날에 시간이 오버가 되면 다음날 공연이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계속 그 인이어로 상황을 계속 듣거든요. 왜냐면은 메리올에 시계가 없다 보니까 제가 따로 시간 엄수를 잘 못해서 그래서 계속 그 지시를 받아요.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노래 중간중간마다 인지하고 있다가 좀 빠듯하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진짜 바로 특히나 연말쯤에 방역이 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그냥 하자 이러면서 했다가 다음날 공연 취소되면 이게 또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프롬프터 말고 인이어 저는 프롬프터를 안 써요. 프롬프터를 쓰면은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뭐가 자꾸 보이면 이게 좀 몰입감이 깨진다 해야 되나요?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가사도 웬만하면 다 외워. 저는 가사도 다 외우고 저 한 번도 대본이나 미리 써서 간 적 없어요. 멘트를. 그냥 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고 안 떠오르면 그냥 안 넘어가고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공연을. 네. 제가 뭐 그래서 말이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 습관적으로 쓰는 습관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막 곡 끝나고 멘트하고 곡 끝나고 멘트 할 때가 있는데 하다가 그냥 아무런 말이 안 떠오르면 그냥 넘어가고 떠오르면 그때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게 익숙해요. 오히려 멘트를 만들면 그게 더 강박처럼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는 것도 싫거든요. 왜냐면은 무대에서는 그거 멘트 말고도 계속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멘트를 자꾸 외우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공연 자체의 몰입도가 깨질까봐 그래서 아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그냥 혼자서 클럽 공연했던 시절에는 멘트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그리고 그때는 뭔가 클럽 공연 하다 보면 저는 그때 인기가 별로 없어서 막 예를 들면 그냥 지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말하는 거랑 공연 때 멘트 하는 거랑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조금 더 몰입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외우면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노래에 뭔가 집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계속 다 다음 노래 하면서도 자꾸 그 다음에 할 멘트 뭐지 자꾸 그거 되뇌이고 뭐 계속 프롬프트 보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제 공연장에서 프롬프터를 본 적이 없으실걸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약간 각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누가 뭐 녹화한 거를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순 없지만 말을 잘 듣다 보면 말이 가끔씩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끝나는 말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아예 적응이 돼서 그냥 어느 공연이나 어느 행사를 가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말이 좀 늘었어요. 인스타 라이브를 하기 전에는 더 심각하게 말을 못하고 그 공연 시간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났어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노래하고 끝나고 노래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50분 공연 하는데도 한 40분 안에 끝나고 거의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멘트를 못하니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19년도 초에. 그때는 라이브를 키면은 한 4분 정도 들어왔어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들어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꺼버렸거든요. 왜냐면 놀래서 무슨 말 하지? 약간 별 생각 없이 했다가 갑자기 사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라이브 종료 급하게 눌러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밤에 심심해가지고 켰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냥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쓸데없이 막 너무 TMI지만 그냥 제가 막 그냥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하니까 새벽 4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밌었는지 한 4명, 4명, 4분 정도가 남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그때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어쨌든 거의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고정 시청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고 약간 재미 붙여서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멘트가. 그 순간순간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프리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감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약간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고민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면은 이게 또 그러면 말이 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멘트 타이밍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약간 그 뇌 그 무의식으로 흘러가야 중간중간 이런 말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또 새로 쓴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즉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게 더 좋아요. 그냥 그때 내 가장 솔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 전에 몇 소절을 불러준 거는
그냥 그거는 그냥 불렀어요. 그거는 그냥 멜로디 라인 만들어 놓고 짱 박아둔 노래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불러줬어요. 2분 40초 노래? 그거 맞아요. 안 돼요. 작업 들어갈 때쯤 불러줄게요. 지금은 너무 일러요. 지금은 너무 일러요. 왜냐면은 EP 발매일을 아직 못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안 돼. 너무 듣는 귀가 너무 많아. 내가 진짜 옛날에 20명, 10명, 10명, 20명일 시절에는 내가 불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듣는 귀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 진전되면 들려줄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언타이틀 들으세요. 언타이틀 들으세요. 언타이틀 들으세요. 뭐죠? 아, 지금 뭔가 떠올랐는데 이걸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싶은데 라이브 중이라서 저 잠깐만 껐다가 켜도 될까요? 저 잠깐만 껐다가 킬게요. 저 뭐가 좀 떠올라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바로 킬게요.